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원래 모든 경기는 승복을 전제로 합니다. 민주주의 기본질서 중의 하나인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라는 4대 원칙은 물론 금권과 관권 등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공정한 선거라야 하겠죠.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그런 공정성을 잃었다는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러온 파장입니다. 이번에 수사팀의 항명 외압 논란이 벌어지자 일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불복은 절대 아니라고 하던 민주당이 대선 불복을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역시 불공정 선거로 규정하면서 박 대통령이 수혜자니까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책임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0월 24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대선 불복으로 치닫고 있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양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오늘 1, 2부에서 각 당의 원내대변인을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맥도날드 할머니를 아십니까? 2010년 시사 프로그램에 소개됐던 도나자 할머니가 지난 7월 10일 빌세했는데요. 끝내 주변의 도움까지 거절하면서 행력 환자로 슬슬히 운명했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중구청 손스키 주무관을 연결해서 그간의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보내드리는 이슈 포커스, 오늘은 동국대 김용현 교수를 초청해서 남북관계를 다시 전망해 봅니다. 전식의 출발 새침 출발합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예,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 역시 대선 불복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상황, 그 문제죠? 네, 예. 주제는 통일입니다. 물론 또 역시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만.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트윗, 리트윗 5만여 건 모두 국가정보원이 했다는 것을 검찰 수뇌부도 알고 있었다. 이런 보도 있고요. 문재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포문을 열었고 대선 불복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의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전국 인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국가기관 대선 개입은 헌법 파괴다. 이렇게 사회 언론들이 지적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도 있습니다. 예, 이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 심리진단의 트윗과 리트윗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보도,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정당국 고위당국자의 말을 지금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예. 대선과 관련돼 국정원이 개입해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글이 5만 5,600여 건이라는 것은 수사 결과 사실관계가 분명해서 논박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추진했다가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뿐만 아니고 이번에 또 이 윤지청장하고 설전을 벌였던 조영권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도 트윗 건수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예, 이런 또 보도가 나와 있네요. 예, 근데 국가정보는 그것을 부인하고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체포한 국정원 직원 2명을 조사해서 확인한 트윗, 리트윗 건수가 2,233건인데 이 가운데서 직접 작성한 것은 12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것이다. 이렇게 국정원 관계자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만약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국정원이 관여한 것으로 찾아낸 글수는 총 5만 5천여 건이 아니고 2만 8천여 건이다. 그러니까 그 절반 정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중에서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직접 확인한 글은 2,200여 건인 것이다. 이런 해명인 겁니다. 예, 국정원 심리진단이 가지고 있는 트위터 계정도 관심사로 떠올랐죠. 네. 이 5만 5천여 건 관련해가지고 이 트위터 계정, 또 요즘에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검찰 특별수사팀이 당초 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402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을 해서 트윗글을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 실제 국정원 직원들이 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7월 법무부에 이 미국 트위터 본사에 대한 사법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또 뭐 법무부가 취소하기로 했다. 이래서 또 논란이기도 한데, 그런데 지난주 초에 이 402개의 트위터 계정 외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 확실시되는 300여 개 트위터 계정 목록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거고요. 이 계정으로 올린 글을 분석한 결과 이번에 공소장 변경 내용에 포함된 5만 5천여 건을 가려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법원이 과연 어떻게 판단 내릴지, 이것이 지금 공소장 변경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두 개 신문이 사이드 헤드라인으로 내놓은 이 문진 의원이 어제 내놓은 성명. 네. 이건 이제 박 대통령에게 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혜자니까 책임을 지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내용 어떤 겁니까? 네. 현재까지 밝혀진 정도면 증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일단은 전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문 의원이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이런 제목의 성명을 내놨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 대통령은 그 수혜자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책임론 제기를 했고요. 지난 대선 당사자로서 어떻게 보면 정면 승부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런 전제를 또 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또 밝혔네요. 예, 그렇군요. 이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더 침묵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정몽준 의원이 어제 그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많은 국민은 댓글로 대선 결과가 좌우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새누리당이 무엇인가 감추려 한다는 느낌을 줬다면 그건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 안보를 지키는 핵심 기관, 국정원과 군이 이런 행동을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핵심인데 그것이 문제고 이들 기관이 조직적으로 했다면 여야를 떠나 못 갈 수 없다.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어요. 새누리당 내에서 뭐 그 이외의 분들도 이런 생각을 조금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와 관련해서 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국정감사가 이제 그 중반전에 접어들어 있는데 네. 이 주요 관심사 오늘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여전히 이 정치적인 쟁점에 지금 덮여 있는 그런 형국이죠. 오늘 법사위 또 국정감사도 있는데요. 지방 그 검찰청 또 법원이긴 한데 여전히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논란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요. 교육문화관광체육위에서는 역시 전교조 법외노조 판정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오늘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 대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 연계한 부분 이것이 또 뜨거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국토교통위가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을 해요. 역시 4대강 사업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누가 만들까요?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듣고 느낀 생각이나 의견을 한 줄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촌철살인의 사연과 의견을 클로징 멘트로 소개해드리고 책 선물도 드립니다.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를 보내주세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되면서 불거진 외압 여부와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드러난 트위터 글들이 위법성 때문입니다. 그동안 심정적인 것과는 달리 표면적으로는 절대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하던 민주당도 대선에 심각한 부정이 있었다며 불복 초읽기에 들어간 거죠. 문 전 의원은 불공정 대선이었다고 선언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수혜자로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여당과 청와대로서는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을 좌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두고 여야 충돌은 이제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은 대선 불복 논란을 중심으로 여야 대변인을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민연주 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민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국감이 절반 지났는데요. 이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정책감사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말과는 달리 정쟁감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주위에서 국감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선은 저희 이번에 정책감사 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야당한테도 진실성 있게 제안을 드렸는데, 또 다시 정쟁감사다, 정치감사가 됐다는 평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국민 여러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선 첫 번째 국감이라서 정책 국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서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에서 저희는 지금 실생활하고 연계된 생활 밀착형 이슈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정치적인 쟁점화 될 수 있는, 정쟁될 수 있는 건 지향하고 있고요.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정책 방향, 그리고 특히 새 정부가 향후 앞으로 4년 반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 점검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팀장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그 조영권 서울검사장이 이 수사팀에서 배제를 하면서 외압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이 국감 현장에서 조영권 검사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외압이다, 아니다, 항명이다, 이래서 유례없는 논쟁까지 벌이는 이 참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 새누리당에서는 우선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저희는 특히 다른 조직적인 검찰 조직에서 내부 문제가 안에서 합리적으로 절차에 맞게 해결이 되지 못하고 소통이 되지 못하고 외부로까지 특히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그 앞에서 이렇게 조직의 내부의 문제가 불거져서 좀 갑론을박한 논쟁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수사 배제 논란에서는 1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좀 제기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 팀장이라고 저는 지칭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팀장 같은 경우 수사 배제가 이 절차상 정의의 문제다라고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브리핑에서도 언급했지만 경찰청법 따라서는 제7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검찰청법요? 예. 예. 그래서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서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한다는 거하고 지휘 감독의 적법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경우는 이의 제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바로 검사 동일체 원칙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는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검찰이 지금 수사권 범위 내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자체 감찰 요청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 어떤 문제인지 절차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휘 감독자에 대한 항명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후에 더 처리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 특별수사팀이 트위터 등에 올린 2233건, 33건의 그 글과 리트윗을 근거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검찰 지휘부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법규를 위반해서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한 것도 이제 문제가 됐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댓글들을 통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명확해졌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아직까지 수사 중이고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저희보단 민주당이 먼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정치 공세로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수사 결과를 봐야 되고요. 1차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들도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저희는 상당히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사에 어떤 정치권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엄정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자제를 하고 있고 일단 조사 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일단 조사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보도를 보면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 댓글 몇 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특히 정몽준 의원께서는 어제 재미있는 얘기를 했더군요. 한강물에 물 한 바가지 아니냐. 이렇게 네. 한 바가지 물로 비유를 했던데. 네네. 제가 오늘 지금 반대 입장에서 좀 묻겠습니다. 네. 지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어떻든 편향적인 정치 행위를 했다면 그건 심각한 대선 개입이 되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제 뭐 정몽준 저희 최고 중진께서도 이제 중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저희 뭐 새누리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느 국민도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도 이 댓글로 인해서 지난 대선의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믿는 국민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그렇진 않겠죠. 이 어느 누구도라고 표현을 해서는 안 되고. 예. 많은 분들께서는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이 댓글로 인해서 대선 결과가 글쎄 지금의 결과에 다른 결과를 났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의혹이나 회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모든이라고 말한 것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라도 공공조직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가정이 맞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새누리당이건 민주당이건 상관없이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어느 조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마치 이거 사실인 것이냐 호도돼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사실을 왜곡하고 있거나 아니면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어떤 것이 사실인 건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다라고 규정을 하고 계속 언론이나 국민들께 잘못된 이야기들을 전달함으로써 오히려 더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직 정확한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지 못한 많은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도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잘못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예, 제가 뭐 굳이 말꼬리를 잡으려 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 문제가 워낙 민감한 문제가 돼서 제가 좀 끼어들었고요. 예, 미안합니다. 이 국방부 사회부 직원, 사회부 사령부 직원 4명이 그러니까 군무원 3명과 이 부사관 1명이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서 정치적 글을 쓴 것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야당은 군대도 이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새누리당은 이 사회부 사령부 직원 트위터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중간 조사 결과 발표했고요. 그리고 뭐 일부 의원들의 개인 행동이라고 1차 중간 발표는 그렇게 났는데요. 예. 저희는 국방부의 문제도 일단 국가의 그 안보와 정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보안이 가장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방부 자체의 조사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는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뭐 이건 개인적인 정황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 조작됐다라고 미리 또 예단하고서 민주당이 비판을 하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정황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일단 저희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는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일단 군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군의 댓글 활동은 빙산의 일각이고
네. 이 국방부 발표를 본 뒤에 추가 공개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지성준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군대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번에 대선 개입했다. 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번 총회에서 뭐 논의해 본 바가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상황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많은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일단은 저희가 방금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한거나 또는 이렇게 국가 안보의 문제, 특히 또 이게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정치권이 일희일비하고 다 일일이 다 개입하고 언급하는 것 자체를 좀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이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조사 결과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대선 불복 논란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대변인 민연주 의원과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이 모바일 앱 예서와 샤프 0945로 여러분들이 의견도 듣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죠. 그동안 겉으로는 대선 불복이 절대 아니라고 하던 민주당이 네. 어제 대선 불복에 이제 나서는 그 발언들이 쏟아냈습니다. 네. 그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도 당 중진들의 사실상 대선 불복 발언들이 또 나왔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민주당에서 이제 중진 의원들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의원들께서 대선 불복과 거의 같이 이해될 수 있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도부나 공식 논평을 통해서는 또 바로바로 정정 논평을 내면서 대선 불복은 아니다. 국가 조직 개입이지 대선 불복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서요. 마치 치고 빠지는 식으로 지금 계속 대선 불복을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정쟁화 이슈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 성명을 발표해서 대선 불복이라고 읽힐 수 있는 충분한 많은 의견을 갖다가 기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1대1 또 질의응답에서는 불복은 아니다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또 한번 질문했을 때는 뭐 지도부와 상의했느냐, 아니라 지도부와 뭐 상의된 내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면, 과연 이게 지금 뭐 국가 조직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갖다 강조하는 문제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민주당의 속내는 대선 불복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예. 아닌가라는 저희는 새누리당은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어떤 선거에서도 사실은 많은 선거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서는 새 정부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어쨌든 비판적인 입장에서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금 대선 이후에 8개월째, 9개월째 보이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는 저희 새누리당에서 매우 유감이고요. 대선 불복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뭐 대정부 개입의 문제, 그 이후에 뭐 불법 선거 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치고 빠지는 비겁한 행태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좀 나서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지금 정정당당하게 나오는 것이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는데요. 네. 예, 문재인 의원이 어제 지난 대선 불공정 선거로 규정을 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니까 책임을 지라 이렇게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당시 대선 후보까지 이제 나섰다면 이제는 치고 빠지는 것이 아니고 정면 충돌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 문재인 의원 어제 박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희 뭐 어제 논평도 나왔고 브리핑 나가는데요. 예. 그래서 대선 불복이 아니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까지 대통령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문재인 의원께서 직접 그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대선에 승복한다고 했었고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단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사 결과 다 지켜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공정하게 조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지켜보고요. 그 이후의 차원에서 저희가 만일에 어떤 요인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그것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전환하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지 좀 문재인 의원이 직접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예.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책임져라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가 됐길래 예.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이 먼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짧은 좀 단답을
부탁을 좀 구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특검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받겠습니까? 조사 결과, 수사 결과 지켜보고요. 예. 그 이후에 저희가 기관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기가 매우 미흡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이미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문제가 있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했는데요. 그것이 미흡하다라는 판단이 여야가 합의를 이룬다면 그럼 그때 가서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을 한다면 당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또 맞는 합당한 저희 이제 당직자 저희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민은주 대변인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셀카야 우리 자기 최신 디카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적립 200% 최저가 보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메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는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예, 전원책의 출발사 지금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 지금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7분 45초를 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강동쪽으로 조금 더 길게 밀리는데요. 강변북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쭉 주춤하고요.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 쪽으로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합니다. 예비한다면 내부순환로가 짧게 밀리는 편인데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홍은램프에서 홍주무터널 지날 때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U+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U+.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 다시 확대되면서 대선 불복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양당의 입장을 차례로 듣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새누리당 입장을 들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민주당 이현주 원내대변인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국정감사 절반이 지났는데요. 이 민주당, 네. 새누리당 모두 정책감사 이 말로만 내세웠고 정쟁감사 되고 있다. 정치감사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보건복지위에선 정책감사 제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책감사 지금 아주 벅찬 정책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네. 이게 지금 공약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요. 예. 근데 이제 공약을 이제 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책 감사인데요. 근데 이제 보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정쟁이고 찬성하면 정책이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 국정감사라는 것 자체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하고도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거니까요. 이거 당연히 이제 정책 감사의 성격 많이 띄고 있고 다만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좀 치열하게 이렇게 논쟁을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언론에 의해서 좀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언뜻 봤을 때는 좀 정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는 정책감사다. 그 성격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정쟁감사고 찬성하면 정치감사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예, 대안을 제시하면 정책감사가 되겠죠. 그리고 네. 대안이 없으면 정쟁감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대안이 많이 제시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제시되는 과정에서 좀 아쉬운 것들은 저희 이제 야당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지적을 하면 사실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좀 공감대가 있거나 문제 제기가 많이 됐던 부분들은 또 여당에서도 이것이 이제 어차피 국정감사라는 게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도 하든지 그리고 최소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여당 그 국회로서의 어떤 견제 기능을 좀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또 정부를 갖다 옹호하거나 하다 보면 이게 또 이제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니만큼 서로 간에 좀 감정이 상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여당도 국회 일원이니만큼 정부를 견제하는 그 기능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보죠. 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지금 다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윤석열 지청장을 수사에 배제하면서 외압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대검찰청에서는 감찰에 들어갔고요. 민주당에서는 이 대검찰 이번에 감찰 들어간 거, 대검찰청에서 감찰에 들어간 것,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그 감찰에 지금 들어간 것 자체가 외압이다. 외압이라는 게 외압이라고 표현하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수사기관이 지금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한창 지금 수사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은 이렇게 많이 끌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요. 아주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굳이 감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수사 담당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 감찰을 받고 조사를 받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압력을 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전후 사정이 보면 이렇게 윤석열 지청장 전 이제 팀장이죠. 그분이 이렇게 수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적극성에 대해서 말리는 수뇌부에 의해 제지가 좀 많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충돌이 있었던 것을 감찰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감찰 자체가 외압인 것이죠. 사실은 굳이 만약에 감찰을 그 내부적인 그 규칙의 어떤 위반인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한데요. 그렇다면 이 감찰을 왜 굳이 지금 꼭 해야 되냐. 그리고 윤석열 그 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사에서 배제가 됐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조영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체도 또 형평을 많이 잃은 것이고. 네네. 아니 잠깐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곤 검사장이 아직도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표현 같네요. 왜 그런가 하면 윤석열 그 검사의 본직은 원래 여주지청장이고 아직도 여전히 여주지청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그 역할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 팀장에서 배제가 됐고.
예, 특별 그다음에 수사- 이제 지검장은 위에 이제 계시니까 그 상태에서 밑에 이제 수사 팀원이나 이제 수사와 관련되신 분들이 감찰을 받거나 조사를 받는 과정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수사를 계속하기가 사실상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만약 굳이 감찰을 할 필요성이 굳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빨리 끝내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또 감찰한 또 과정에서도 보면 굳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막 하면서 감찰한다. 또 내 스스로를 감찰받기로 했다라고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막 하면서 감찰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또 이슈를 꼭 만들면서 조금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데 쟁점들이 이제 다 나오는데요. 이 내부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이 내부 절차를 어기고 결재 없이 공소장 변경을 한 것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2233건의 트윗글, 리트윗글 이걸 가지고 이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반론이 있는데 이 실제 작성된 글은 또 140건 정도라고 합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검찰 쪽에서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트위터 글이요. 5만 5천여 건이고요. 그중에 몇 건이 이제 실제로 대선과 관련해서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는 그거는 뭐 법원이 판단하겠죠. 그것을 왜 새누리당에서 판단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또 여당에서 또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수사에 관한 정보를 그것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입수를 해서 또 그걸로 또 언론 플레이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입수를 하셨는지 그 수사 기밀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다 이렇게 차치하고 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부 여당이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새누리당이요. 그때 대선 개입 지금 사건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문제는 그것이 140건이든 5만 건이든 10만 건이든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뭐 아무리 이제 심정적으로 좀 약간 두둔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이고 정부를 견제해야 될 또 국회에서 그것도 우리가 헌법 정신이 분명히 명백하게 이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아무리 이제 그 사건 자체가 나중에 얼마나 비중이 될지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명백하게 헌법 정신의 위반이고 훼손인데 예, 이것을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또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나치게 이렇게 두둔하는 것은 좀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시간은 짧고 드릴 질문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네. 제가 또 드리는 질문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게도 반대 입장에서 제 질문을 드리거든요. 예. 편파적이라는 오해는 하지 괜찮습니다.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예, 다른 질문들이죠.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에서 지금 군무원 3명, 부사관 1명이 트위터와 블로그로 정치적인 글을 썼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군도 개입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는데 사실 지금 아이디가 하나씩뿐이고 생산한 글들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금 조직적인 행위로 아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데 셀프 조사를 하고 나서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사실 겸허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태가 있었다면 이 자체가 엄청나게 큰일인데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지금 뭐 70년대 80년대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좀 겸허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뭐 4건이다 뭐 10건이다 뭐 1건이다 이런 걸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습고요. 우선은 뭐 지금 상황 자체가 보면 국정원 댓글 사건 처음에 터졌을 때 국정원에서 취했던 그 태도하고 굉장히 유사하고요. 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나서 저희가 그 국방부가 밝힌 4명 외에 블로그에 글을 올린 2명 그리고 트위터 1명, 유머 사이트 8명 등 모두 15명이 더 있다는 거를 더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도 밝힐 수 있는 걸 왜 수사를 하면서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못 밝혀내고 최초에 지금 드러난 것들 그대로
그 발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신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그리고 우리가 사실 군사 독재 이후에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사건이 드러난 게 지금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심각성을 좀 인정을 하고 인식을 좀 공유를 하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태도로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대선 불복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현주 의원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앱에서 #0945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좀 드리죠. 아니, 그 질문에 좀 관련된 질문입니다만은 22일 그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하던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지금 박근혜 정부 정당성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그 얘기들이 마구 쏟아졌는데 지금 아직 당은 공식적으로는 대선 불복은 아니라는 데서 변하지 않고 있죠. 어떻습니까? 공식 견해가 바뀐 겁니까? 아니요. 그때 의총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건 쏟아진 게 아니고요. 예. 한 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서른 의원께서 아마 말씀하신 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서른 의원뿐 아니고 그 이외에도 이제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뭐 물론 의원총회는 아닙니다만 정세균 의원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 민병기 의원까지. 의원총회를 말씀하셔서 제가 의원총회에서는 한 분이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취지가 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정세균 의원께서는 그런 취지 좀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도 127명의 의원이 있다 보니까 뭐 의견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선은 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선 불복이다 아니다 이런 프레임으로 굳이 이렇게 그 본질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가리고 지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답답하고요. 어떻든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국가 권력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선거 개입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은폐와 외압 행사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대 야의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헌법 정신 그리고 우리 국민 주권의 문제인데요. 그럼 최소한 그 팩트 지금 드러난 팩트라든지 국민들의 평균적 인식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좀 공유를 하고 겸한 태도를 보여야지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것은 너무 스스로가 이걸 여당 스스로 정쟁화해서 이걸 희석시키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그 대선 불복이다 아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 헌법의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어차피 지금요. 이미 저 선거 시효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대선 무효 소송은 그리고 선거 시효가 지금 6개월 이렇게 당긴 것은 이제 과도한 어떤 혼란이라든지 이런 거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니까요. 그건 당연히 저희가 공당으로서 존중을 하죠. 그러나 뭐 그 당 안에서 이제 개별적인 의견들이 좀 있는 거를 가지고 그 당의 의견이라고 막 해서 또 당이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요. 그러면서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논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프레임을 또 가지고 가는 것은 그것은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제 오늘 거의 모든 그 도하의 신문들이 이 대선 불복 문제를 지금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고요.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대선 불복이 제가 뭐 대선 불복으로 몰아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네네, 기자 아니다.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습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드러난 그 대선 개입의 문제, 국정원 문제는 사실 우리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문제를 뭐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하면서 그걸 곁들여서 얘기를 좀 한다면 모를까. 지금 보면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돼 있는 거죠. 잠깐만요. 이게 문재인 의원이 어제 박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니까 책임을 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책임이 무엇이라고 민주당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글쎄 뭐 그 성명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이제 수사 외압을 통해서 정부가 이제 진실을 축소 은폐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대통령이 이제는 굉장히 큰 일이고 이것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것으로 드러났으니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도 하고 수사 외압을 좀
저 수사외압을 하려는 그런 어떤 시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좀 차단을 해달라. 이 문제 좀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는 좀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해결하셔야 되지 않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정말 단답을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네네. 네. 예, 만약에 이번에 그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다면 승복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한다면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는 삼권 분립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비판하거나 하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뭐 그것이고요. 예. 법원의 기능과 국회의 기능 이런 거 다 서로가 다른 것이죠.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인류의 풍요로움을 안겨준 산업용 로봇과 삶의 편안함을 안겨준 서비스용 로봇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로봇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 로보월드에서 미래를 체험하십시오. 전 세계 다양한 로봇이 모인 로보월드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가스비 담는 백일섭 박근영입니다. 나가 보일러에 불만이 참 많소. 가스비를 보면 이것이 보일러인지 가스 먹는 귀신인지 알 수가 없단께. 불평만 말고 귀뚜라미로 잡아. 대만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안 그렇지, 보일러는 귀뚜라미. LG G2는 왜 렌즈가 움직이는 1300만 화소 OIS 카메라 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잠시 뒤 3부 이어갑니다.